여러분 안녕하세요, 원진쌤입니다. 제가 데드풀2 레퍼런스들을 이제 분석을 한 거를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자꾸 깜빡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따로 정리해가지고 보충으로 이제 찍기로 결심을 하고, 그 제가 까먹은 내용들을 마저 보충을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바로 이제 뛰어들자면은, 항상 꼭 찍고 나서 커피, 아 여기 있구나, 등잔 밑이 어둡다고. 자, 이제 해봅시다. 먼저 첫 번째가 스타워즈예요. 스타워즈. 그 바네사하고 데드풀하고 그 아이 갖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,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간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나 봐,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아들이 결국에는 아버지랑 똑같은 이렇게 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타워즈를 언급을 해요. 다스베이더하고 이제 루크 스카이워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, 스타워즈를 언급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완전 틀렸거든요. 왜냐면은 루크는 다스베이더를 닮지 않아요. 그래서 그 대사가 증명하는 거는 얘가 스타워즈를 아예 모르는구나, 전혀 안 봤구나.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요. 그래서 결국에 무슨 뭐 아버지를 아들이 닮게 되고, 그리고 또 결국에 뭐 남매끼리 이제 뭐 결혼하는 둥, 뭐 약간 근친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는데, 그 스타워즈에서 Empire Strikes Back, 무슨 갑자기 안내 방송이지? 누가 또 차 이상하게 됐나? 아, 맥이 끊겼네. 하여간 남매끼리 이제 결혼을 한다는 뭐 그런 근친스러운 얘기를 하는데, 이게 그 바이브가 있기는 해요, 스타워즈에서. 특히 스타워즈는 에피소드 4가 이제 첫 시작이고, 에피소드 5가 Empire Strikes Back이에요. 제국의 반격인가?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약간 루크 스카이워커하고 프린세스 리아, 얘네 둘이 약간 이 썸 타는 관계고, 이렇게 잘 나가다가 거기서 이제 둘이, 이거는 사실 스포일러라기 하기도 그래요. 너무 오래되고 너무 유명한 거라서, 그 둘이 알고 보니까 남매잖아요. 둘 다 다스베이더의 이제 아들 딸들이고, 그 유명한 데서 I am your father. No, I am your father. 그러면서 No! 하여간 둘은 남매지만 둘이 결혼은 안 해요, 절대로.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.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일은 없는데, 하여간 여기서 웨이드 윌슨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게 드러나요, 스타워즈에 대해서. 그래서 바네스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. You have to watch, 그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. 그리고 이제 리크루팅을 하면서 위즐하고 이제 리크루팅을 해야겠다. We're gonna form a super duper fucking group. 했는데 위즐이 그 얘기를 해줘요. It's time to get back on LinkedIn. It's time to get back on LinkedIn. 링크드인은 링크드인이라고 그러죠, 우리말로는. 링크드인. 이것도 약간 SNS인데 그 직장인들을 위한 SNS죠.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관리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내가 어느 회사를 다녔고, 뭐 내 이력이 어떻고,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리크루팅을 할 때 슈퍼 히어로들을 링크드인 가서 이렇게 찾아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고, 그리고 이제 엑스맨을 리크루팅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기서 그 뭐라 그러지? How about that puss with the giant pigeon wings? 그 큰 비둘기 날개가 달린 개는 어때?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거는 엑스맨에서 나왔던 그 에인저, 그 엑스맨 3에서 나왔었다, 옛날에. 그 엑스맨 3부작이 있었잖아요,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만들었던. 거기에서 아마 세 번째 거에 그 날개 달린 애가 아마 나올 거예요. 아버지가 막 걔가 날개 달린 걸 싫어해서 무슨 뭐 약을 투여를 하면 그게 다시 사라지는, 돌연변이 유전자를 이렇게 없애는 그 약물을 맞기 직전에 뭐 이렇게 빌딩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기억이 나는데, 하여간 걔 말하는 거예요. 걔는 어때? 라고 걔를 언급한 거였고, 그리고 AC/DC 얘기, 안 그래도 제가 그 뽐뽀에 이거 올렸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했는데,
아이언맨 2 보면 아이언맨이 따라라란 하는 그 기타 리프 소리와 함께 이제 수송기 경납고가 이렇게 딱 열리면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거든요. 스카이다이빙 하는 거. 그때 AC/DC 노래가 나와요. 그 Shoot to Thrill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아이언맨 1편도 AC/DC 노래로 시작해요. 그 Back in Black. 빰 빠마마 따나나 따나나나나 빰 따나나 따라란 따따. 근데 이제 데드풀에서도 엑스포스가 수송기에서 이제 뛰어내리기 전에 Cue the music 하니까 AC/DC의 Thunderstruck이 나와요. Thunder. 따따따따.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은 아이언맨하고 괴를 좀 같이 하는 게 아닌가. 그 모습, 그 장면을 좀 풍자를 한 것 같아요. AC/DC 노래와 함께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. 그리고 바네사를 이렇게 그리면서 바네사하고 조지 마이클이 보고 싶다라고 이제 데드풀이 얘기를 해요. 근데 조지 마이클은 누구냐면 가수예요. 우리나라에서는 Wham! Last Christmas 그 노래로 유명할 텐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솔로 아티스트 활동을 많이 하고 근데 조지 마이클이 죽었어요. 2016년에. 그것도 Last Christmas로 유명했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 죽었어요. 나 아직도 기억나요.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하여간 조지 마이클도 죽고 바네사도 죽고 그러면서 데드풀이 아 그래도 데이빗 보위는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위저 그 절친이 재빠르게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죠. 왜냐하면은 데드풀은 모르는데 데이빗 보위도 죽었어요. 보위 형님도 갔죠. 되게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갔죠. 보위 형님도 가고 프린스도 가고 조지 마이클도 가고 뭐 하여간 그래서 데이빗 보위도 사실 죽었어요. Alright, who's gonna call this sucker? If nobody has any objections, I believe I might be of service. Guardians of the Galaxy 앨범에도 그 OST에도 데이빗 보위 노래가 있어요. Keep your electric eye on me, babe. Put your brake gun to my head. 아, 그래서 원래 락 가수고 데이빗 보위도 죽었어요. 그래서 데드풀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재빠르게 화제를 이렇게 전환하는 거죠. 위즐이. 데이빗 보위도 암으로 죽었는데. This is Major Tom to ground control. I'm stepping through the door. 그리고 이제 데드풀이 어디였지? 그 아이스박스에서 케이블하고 그 설원에서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호수에 이제 빠져요. 첨벙하고. 그러면서 그래도 바다까지 가봐야 인생을 알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 표현이 이제 rock bottom이에요. You have to hit rock bottom. 인생 바닥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. hit rock bottom 하면서 레퍼런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마치 Cool Runnings에서 존 캔디의 그 썰매가 박살났을 때처럼.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영화 Cool Runnings 아세요 혹시? Cool Running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로는. 이 옛날에 그 자메이카에서 눈도 안 내리는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그 일이 있었어요. 1988년 캘거리 올림픽에서. 그래서 봅슬레이 팀으로 걔네들이 참가를 해요. 원래는 다 육상 선수들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근데 이제 그때 출전하게 된 계기가 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이 봅슬레이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그 이론을 내세웠던 그 유명했던 전직 봅슬레이 선수가 있어요. 그 사람이 이제 감독이 돼서 자메이카 그 육상 단거리 선수들을
모아가지고 이제 봅슬레이 선수로 이제 출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존 캔디예요. 그 영화에서는 진지한 역할로 나오지만 원래 코미디언이고 되게 이렇게 좀 등치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도 캐나다 사람이에요. 존 캔디도 되게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캐나다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짐 캐리 캐나다 사람이죠. 존 캔디 캐나다 사람이죠. 마이크 마이어스 그 오스틴 파워스로 유명한 이 사람 다 캐나다 사람들이에요. 라이언 레놀즈 캐나다 사람이고. 그래서 실제로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걔네들이 가지고 온 그 썰매가 너무 낡아서 You won't believe what I had to go through to get us a sled in such good shape. 본선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썰매가 이렇게 뒤집혀요. 망가져가지고. This does not look good. They're gonna be able to hold it. 그래서 그 썰매가 부서지는 건 그 사건을 그 레퍼런스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썰매가 뒤집어졌을 때처럼 한번 바닥을 쳐봐야 한다. You have to hit rock bottom. 그리고 쿨러닝은 사실 그걸로 우리한테 더 유명할 거예요. 탈룰라. How about Tallulah? Tallulah. Tallulah. That sounds like a $2 hooker. How you come up with that? That's my mother's name. 탈룰라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. 탈룰라 이렇게 인터넷 짤방 돌아다니고 하는 거. 그게 그 쿨러닝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거예요. Cool Runnings. No people. 되게 추천하는 영화입니다. Cool Running도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니즈를 들 수가 있어요. 구니즈. 이 조시 브롤린 같은 경우는 아역대 할리우드 배우를 했었어요. 이미 어렸을 때부터. 왜냐면 그 아버지도 배우였기 때문에 그 약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랑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.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아버지가 배우였거든요.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역 배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여간 조시 브롤린이 나왔던 어렸을 때 나왔던 그 모험 영화 중에 되게 유명한 게 구니즈가 있어요. 제가 80년대 영화 중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구니즈랑 인디애나 존스 그리고 Back to the Future 이 영화들이거든요. 근데 구니즈에서 이제 One-Eyed Willie라는 캐릭터가 있어요. 근데 마침 케이블이 이제 애꾸고 또 그 역할을 하는 배우 조시 브롤린이 그 구니즈에서 나왔고 하니까 그 데드풀이 Bring it on, One-Eyed Willie라는 대사를 뱉는 순간이 있어요. 이거 아마 예고편에도 나왔었나? Bring it on, One-Eyed Willie.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구니즈 레퍼런스를 하는 거예요. I was 13 years old. Wow, so your whole life has been about bullshitting people. Yeah. Congratulations. Said the guy who starred in Goonies. Goonies was totally real. 이 정도면은 제가 빼먹었던 것들 다 언급을 한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도 또 저도 미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게 있다. 케이블이 처음 시간여행을 해서 왔을 때 거기서 무슨 그 두루마리 휴지를 어떻게 자기는 최적화해서 쓰는지에 대한 잡담을 하고 있는 그 힐빌리 두 명이 있거든요. 힐빌리 하면은 딱 거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미국 남부 백인들의 스테레오타입이에요. 힐빌리 또는 뭐 레드넥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알아봤어요. 알렌 투딕인가? 알렌 투다이크?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네. 그 Tucker and Dale vs. Evil이라는 그 좀 되게 특이한 코미디 영화, 블랙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이 아저씨는 어디에도 나오더라?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옛날에 트랜스포머즈에서도 나오고 하여간 한 사람이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Tucker and Dale vs. Evil에서도 똑같이 그 힐빌리 역할을 해요. 근데 그 맞은편에 있는 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휴지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그 미국 애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맷 데이먼이었대요. 맷 데이먼. 근데 이 분장을 너무 헤비하게 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대요. 뒤에 크레딧에서도 안 나오고 근데 맷 데이먼이래요. 그게 맷 데이먼. 그래서 알고 보니 맷 데이먼이에요. 이제 이거 말고도 제가 놓친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. 그리고 그걸 빼먹을 수가 없죠. 그 아하의 Take on Me 따라라란 딴딴딴
Take On Me라는 그 노래가 나오고 그 뮤직비디오를 레퍼런스한 것도 나와요. 이건 이미 되게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어요. 그 뮤직비디오 이렇게 스케치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만화 주인공이 그 현실의 여자와 뭐 사랑에 빠지는 뭐 이런 얘기인데, 재밌는 거는 라이언 레놀즈가 통과할 수 없는 그 벽을 넘어서 바네사를 만날 때 이렇게 이 흉해지기 전에 본인의 얼굴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. 근데 유심히 들어보면 그 노래가 되게 이렇게 서정적이고 잔잔한 노래가 깔려 있는데, 그 노래가 사실 그 Take On Me의 어쿠스틱 버전이에요. 그 노래 자체가 Take On Me예요. 원래는 되게 이렇게 뿅뿅뿅뿅뿅뿅뿅뿅 하면서 되게 이렇게 신나는 멜로디인데, 자세히 들어보면은 가사가 그 Take On Me예요. Take On Me 하면서 이렇게 흘러나와요. 실제 그 노래가. 하여간 그 뮤직비디오도 아하의 그 Take On Me를 오마주한 거고, 실제로 그 장면에서 배경에 깔리고 있는 노래도 Take On Me의 어쿠스틱 버전이에요. 이걸로 아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이제 제가 미처 커버 못한 거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서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될 거예요. 제가 털어놓을 수 있는 건 다 이제 하얗게 불태웠어요. 이게 다예요. 진짜 의외로 되게 언급할 게 많네. 이걸로 이해가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, 그리고 앞으로 다른 영화 중에서도 우리가 미처 그 유머를 100% 이해 못한 것들을 제가 계속 뽑아서 분석을 해 드릴게요. 그 댓글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짧게 올려달라고 하셨는데,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 된 거 한두 개만 떼가지고 조금씩 올려 드릴게요. 이게 너무 길면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. 여러분 바쁘잖아요. 자, 그럼 that's it. Thanks for watching. 원준 out.